으로 해봤습니다. 뭐 일단 이 그 모바일 폰이나 그리고 또 주로 이제 모바일 폰입니다. 이게 그 안드로이드 폰만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로그인 하고요. 앱을 깔고 로그인 하면은 뭐 교실 번호라든지 아까 이렇게 로그인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로그인 하면은 이와 같이 비디오 클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단어 연습, 또 단어와 의미 연습, 그리고 발음 연습, 뭐 이렇게 또 거기 적절한 문장에 단어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연습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평가 또는 피드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장도 이게 스크램블드 된 문장들을 이렇게 배열을 시켜서 거기에 관련된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 적절한 문장을 찾아낸다든지 그래서 이런 문장 연습을 하고요. 그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고 따라 말하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그 평가가 나오고요. 역할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얼로그로 들어보고 스피커 A 또 스피커 B의 역할을 해보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유대화 같은 경우가 이제 일종의 이제 기계 학습되어져 있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좀 오류를 했을 경우에 여기 적절한 피드백을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관련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직은 한계인 게 이 주어진 대화 이외에 자유로운 대화라기보다는 여기 주어진 대화와 우리가 매칭이 안 됐을 때 기존에 저장이 되어 있던 대화의 피드백을 주는 정도 수준, 아주 크게 자유로운 대화 수준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한계고요. 2019년에 개발된 인클래스 앱의 한계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자기가 이때 2019년에 개발한 인클래스 앱의 특징은 그래도 음성 대화 엔진이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인토네이션이라든지 여기 포즈라든지 스트레스 앤 리듬이라든지 또는 그 분절음들, 세그먼트 피처즈에 대한 평가 피드백을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여기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통제된 대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정확성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애트리에서 개발을 한 걸 가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위탁을 받아서 이분들이 음성대화 엔진을 가지고 기반한 앱을 개발했지만 이걸 교육용 목적으로 어떤 교습 방법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아주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의 할 일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 음성 대화 처리 기술 기반의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들어진 이와 같은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교습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에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연구진이 몇 가지 이렇게 연구를 해봤고요. 뭐 여러 가지 그 학습자들의 뭐 정의적 또는 뭐 동기부여 그리고 몰입도 또 학습자 중심의 학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희 연구 결과에서는 분석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차시별 또 단원별 학습의 그 학습 모형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제시를 했고, 또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던 시기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이 온오프라인에서 혼합형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좀 이 기계에 가지고 있는 또는 그 한계점은,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한계점은 여전히 과거에 이제 PPP 그 중심의 교습 방법, 그러니까 그 학습의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연습하고 뭐 프로덕션 활동을 하는 종합성 중심의 교습 방법 모델로 많이 개발되어진 프로그램이고요. 물론 이제 타스크 베이스드 러닝 할 수 있는 뭐 교습 방법으로 교사가 활용도 연구 설계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한계점은 이때 지금도 좀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학습자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을 때 아직 그 음성 대화 처리 기술이 고도 발전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개발했던 것이 초기 단계라 학습자들이 음성 인식에 대해 발화를 했을 때 기가가 정확하게 음성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설문 결과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아직까지는 2022년 연구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속에서 교수할 수 있는 LM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아서 학습 결과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운영하는, 매니징하는 이런 한계점들이 조금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런 한계점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크게 디자인한 것이 AI 팽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팽톡의 음성 대화 처리 기술 기반의 원천 기술도 바로 이 애트리에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019년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추진 여러 가지 구성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 밑에 두 개는 뭐 영어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어 놀이터는 기존에도 했던 그 교육부의 영어 정책인데 도드라진 특이한 점 하나는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영어 말하기 영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영어 교육 시작 여기 교육부 영어 교육 내실화 추진할 때는 이와 같은 말하기 영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음성 대화 처리 기술 기반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용도 중에 이제 우리가 교육용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본 거죠. 그게 이제 EBS에서 그 2015 개정 영어 교육과정 초등 5종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를 추출해서 컨텐츠에서 단어, 문장, 대화 이런 거 부분들을 추출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LMS 시스템을 교사 학부모에게 제공해서 학부모는 아직 제공은 안 돼 있고요. 교사에게만 제공이 돼서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학습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우리 영어 교육이 대부분 정확성 중심이다 보니까 그리고 EFL 환경이다 보니까 클래스의 인풋 중심의 인풋 강조 중심의 영어 교육이 좀 중요하게 많이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자체도 여기 보시다시피 2015 교육과정 보면은 그 3, 4학년 듣기 말하기에 보면은 사실 2011 교육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그 언어에 특히 영어의 4기능이 서로 매칭이 됐어요. 성취 기준을 보면은. 그런데 2015 교육과정에 보면은 여기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듣기나 읽기가 초등 3, 4학년군의 성취 기준이 5, 6학년에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5, 6학년의 듣기의 성취 기준들 이 볼드체로 색깔 들어가서 볼드체로 된 부분은 중학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듣기하고
읽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내려왔는데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아웃풋에 해당하는 말하기와 쓰기 부분은 2011 교육과정에 거의 그대로 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다 입력이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확성 중심으로 인풋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사고와 창의성 부분이 아니죠. 자기의 사고와 창의성은 어떻게 언어에 반영이 되냐면 아웃풋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자기가 생각을 말하고 써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에서 2011과 2015 교육과정에 2015 교육과정에 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교육부 정책에서 강조한 말하기 관련된 시스템이 이 2015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웃풋의 EF 상황에서 우리 한국 학습자들이 영어를 발화하거나 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이 부분들을 수업 시간 외에도 이렇게 발화를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그 상대방이 없더라도 이 챗봇과 대화할 수 있음으로써 그 연습을 하고 생각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AI 챗봇의 기능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웃풋 중심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고 2022 교육과정 시간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말하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중등 고등으로 살펴보면은 또 과거와 좀 비슷하게 아웃풋이 인풋과 아웃풋의 매칭이 잘 안 되고 주로 여전히 인풋 중심이고 아웃풋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초등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 AI 챗봇인 팽톡의 영향인지 몰라도 많이 말하기 부분이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 시간에서요. 자, 하여간 다시 우리 그 팽톡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애트리의 음성대화 처리 기술 기반으로 한 AI 팽톡을 가지고 이제 초등 학교에서는 2020년에 시범 운영을 했고요. 2021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원하면은 무료로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에서 EBS의 AI 팽톡을 사용할 수 있죠.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토픽 월드 그리고 스피킹, 라스토, 스캐니, 스쿨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토픽 월드는 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5종 교과서에 있는 그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10개의 토픽 월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10개의 뭐 단어, 문장,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피킹은 생활 영어 기반으로서 이런 가족, 학교, 친구, 계절, 놀이, 장소, 특별한 날, 감정, 뭐 여행 이런 식으로 해서 토픽이 그 안에 토픽이 또 20개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대화 연습 유형이 한 2가지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스톡은 여기 토픽 월드와 연결을 해서 여러 에피소드를 가지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토픽 월드가 있고 아까 그 밑 안에 또 10개씩 구성되어 있어서 총 20개의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단어, 문장, 대화 연습 2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렇게 말을 지속적으로 대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했고 대화 연습의 유형은 이렇게 질문하고 듣고 대답하는 유형하고 또 문장 만드는 이런 유형으로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톡은 학습자들이 그 교과 연계한 학습 주제 또는 표현을 기반으로 학년별 주제 영상을 제공하고
토론 주제를 제안하면 그것에 관련돼서 학생들이 모둠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토론 영상이 40개 또 80개의 토론 주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학년 토론 주제, 4학년, 5학년, 6학년 교육과정의 주제에 기반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스캐닛은 모바일 폰에 카메라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걸 찍으면은 여기에 관련된 어휘를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어휘가 동물, 음식, 실내 물건, 실외 활동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일종의 레알리아, 오프라인에서는 레알리아를 활용한 단어 공부를 하면은 이건 이제 디지털 기계를 통해 가지고 그 픽처를 통해서 의미를 공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피킹은 초등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제 생활 영어 관련된 대화 주제를 가지고 연습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습의 설계는 이 팽수가 여기 등장하는 팽수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주로 yes, no question에서 yes를 대답했을 때 시나리오와 no를 대답했을 때 시나리오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et's Talk은 학습자들이 어떤 미션톡 또는 스피킹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상황이나 이런 것 주어져서 거기에 팽수와 대화하는 그런 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이렇게 피드백이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고요. 관련된 것을 별점을 줘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 이와 같이 AI 팽톡을 초등학교에서 구성한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여기도 여전히 완전한 AI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학습자들이 그냥 단어 중심의 발음 또는 문장 그냥 따라하는 중심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생각한 것들을 팽수와 이야기하는 출하하면서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특징은 과거에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기계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오류에 어느 정도 불완전한 그 대화 표현이 가더라도 기계가 이해를 하고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머신러닝 기반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AI 팽톡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시범학교에서 현장 교육을 했고요. 2021년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AI 팽톡을 가지고 수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학습의 효과와 시스템 만족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또 연구진을 구성해서 EBS의 위탁을 받아서 성과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EBS AI 팽톡의 특징은 인클래스 앱보다는 훨씬 더 교사의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리고 학교 수업 외에도 학습자가 그러니까 수업에 교사가 꼭 활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하기에 대한 기회 부족을 학교 밖에서도 모바일뿐만 있으면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고 그것을 선생님이 학습자가 연습한 것들이 그 데이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LMS와 연계돼서 학습자의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학습자들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조사를 해봤고요. 설문조사를 해봤고 일단 시간상 이 AI 팽톡에 대해서 학습자들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학습 도우미로서 또는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또는 흥미 유발하는 도구로서
아무래도 이제 약간 AI와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사람과 대화 이전에 자신감이 없던 학생이라든지 학습에 좀 영학습 부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신감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클래스 앱을 활용했을 때보다 AI 펜톡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뭐 일주일에 거의 하루 이틀 또 3, 4일 또 5일 이상 하는 학습자들도 34%, 34.9%나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시간도 대략 뭐 한 15분에서 30분 이상 하는 학습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비슷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습자들이 AI 팽톡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구성 면에서 이게 보면은 스피킹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교육 과정에 기반한 주제에 기반한 주제의 토픽 월드와 그리고 생활 영어 기반한 주제에 기반한 스피킹 이 부분에 활용이 많았고 나머지 구성 요소들 렛츠톡이나 스캐닛이라든지 스쿨톡의 활용 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 AI 팽톡이 자유 대화를 하거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스쿨톡을 할 수 있는 구성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DB가 아주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말하는 발화를 계속 연계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부분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활용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단어나 문장 중심의 대화 연습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새로 또 AI 펜톡 운영과 디자인하는 이런 부분의 설계의 방향을 EBS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BS AI 펜톡의 학습 효과에 대한 인식도 학생들이 훨씬 더 학부모나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학생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AI 팽톡 영어 학습의 효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학생들이 다 학부모나 교사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인식이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쭉 살펴보면 주로 여전히 이 챗봇의 수준이 대화상에서 알맞은 여러 단어를 떠오르거나 발음 강세, 문장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단어나 문장 수준에 벗어난 아주 자유 대화까지는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AI 팽톡 기계 자체에 여전히 한계가 있고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벽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활용에 대한 교수 설계는 여전히 선생님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동 자체는 원활한데 여전히 그 AI 팽톡이 기존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반한 음성 대화 처리 기술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그 기술 개발이라는 게 금방 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빠르게 도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인클래스 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여전히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AI 팽톡도 학습자들이 AI 팽톡이 나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이 부분이 크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기계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 음성대 그 엔진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그 우리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에 대한 DB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한국 학습자들의 발화를 인식하지 못해서 학습이 이어지지 않는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분석을 해서 그 음성 인식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인간 언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대화, 임의성과 창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AI 팽톡이 좀 더 중등, 고등까지 확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앱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유 대화의 그 프로그램 개선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연구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초등 영역에서부터 이런 부분의 개선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성 대화 처리 관련된 이 기술, 원천 기술의 개선과 또 이 DB의 축적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교육부와 EBS가 만든 이 AI 펜톡이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교사들이 많이 활용하거나 또 학습자의 참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래요. 대부분 뭐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교육부의 정책에서 뭐가 제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예전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영어 도서관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뭔가 물질적인 제공 이전에 이와 관련된 교육 정책이 있으면 교사의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그 연수라든지 또는 연구 개발에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미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사들이 이와 같은 AI 팽톡 또는 AI 기반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미리 이렇게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가 그 기존 연구를 통해서 이번 강의에 참고한 자료도 이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끝으로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관련된 AI 팽통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심지어 요즘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든지 이런 구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대화형 챗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챗봇을 활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확성 중심으로 따라하거나 또는 문법의 패턴을 숙지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의 생각을, 즉 아웃풋 중심의 생각이나 사고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챗봇을 그런 용도로, 목적으로, 영어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이 보조도구를 챗봇을 보조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챗봇의 그 교육 활용의 개선 방향도 이런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질문과 혹시 조언이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고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몇 개가 있는데 일단 먼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네. 하시죠. 아까 보니까 이제 동기부여, 특히 이제 흥미나 참여, 사용 시간 증가 등 효과가 검증이 됐다고 했고,
보니까 학습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거는 같고 아마 학생 인식, 아까 학부모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아마 답을 한 것 같아요, 설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것이지 실제로 어떤 실력이 늘었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저희 그 성과 분석은 학생들의 이제 설문을 기반으로 해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학생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좀 그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일부 대학원생들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학원 왜냐하면 이제 2021년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이 영어 교육 목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학생들의 그 단어 향상이라든지 또는 문장 그 라이팅을 했을 때 문장 구성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단기적이긴 하지만 장기적 평가는 아니지만 단기적 연구를 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저희 대학원생 중에도 있고요. 보면은 그 생각보다 왜냐면 이게 이제 아웃풋이잖아요. 말하거나 또 라이팅하는 이런 것에 영향 동기부여를 주고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아까 보니까 이제 편중된 학습 영역 이용 경향이 있다. 네네. 있고 이제 단어나 문장 쪽에 주로 치중이 되고 네. 자유 대화가 어렵다 해서 이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교사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네. 학교당 어떤 학교는 사용하고 어떤 학교는 사용하지 않고 아마 그런 홍보 문제도 있겠지만 네. 과연 교사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지 실질적인 조언이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연수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이게 교수 방법이란 게 몇 분들의 가지고 있는 교수 방법, 설계된 교수 방법으로만 가지고 완전히 이게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교육 정책에서 어떤 그 영어 학습 도구를 개발해 갖고 이거 선생님들 쫙 이렇게 주기만 하면 선생님들 이거 가지고 애들한테 어떻게 교수해야 할지는 정말 또 선생님들 과제인 거예요. 또 각자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기 때문에 활용할 때 굉장히 부담을 두고 그래서 잘 활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EBS AI 팽토에 대한 이해 그리고 LMS 시스템에 대한 이해 굉장히 이거 다 과제거든요. 이런 과제들을 선생님들한테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뭐 지금은 거의 EBS AI 팽톡 이 자체에 대한 이해 쪽에 포커스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인식은 이것이 그 학습의 도구, 교수 학습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이게 굉장히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튜터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교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교수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교사분들에게 다양한 교수 방법들을 연수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초등학생용인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용으로 향후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까지 어드밴스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현장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은 한국의 저희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에서 제가 이제 많이 언급했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과거에도 그렇고 제가 2011 교육과정을 빼놓고는 보면은 대부분 인풋 중심입니다. 듣기와 읽기가 말하기와 쓰기보다 훨씬 성취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주로 듣기와 읽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하기와 쓰기는 상대적으로 수업 운영에 있어서 비중이 적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학습자들이 굉장히 그 초등학교에 써보니까 애들이 그래도 교수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하기와 쓰기, 특히 말하기 능력이 떨어진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수업 외에도 연습하면서 나름대로 그 말하기 능력, 아웃풋의 능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중등에 활용을 해서 한다면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학년별로 뭐 검증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느 쪽에서 좀 더
뭐 반응이 좋다든지. 저희가 그 성과 분석에는 의사소통 기능별로 3, 4, 5, 6학년 가지고 학생들 전체적인 그 저기를 살펴봤는데, 이게 뭐 학년별로 학습자들이 그러니까 선행 학습도 하고 이 학습의 수준이 다 일괄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좀 반응은 다르지만, 저희가 유추해 보건데 이 학습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게 이 초기 학습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아주 자유대학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AI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초기 학습자나 저학년 이 부분에서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나 문장 수준에 있어서는 활용의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니까. 근데 자유 토크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또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 게이미피케이션을 입힌다면은 조금 수준이 더 높은 학습자들도 참여하고 학습 효과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20분에 새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뭐 2분 정도 될 거는 같은데, 제가 너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주어져서 시간이 감사드리는데,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네. 오봇이라고 아까 오봇이라고 해서 우울증 로봇. 치료 로봇이라는 네, 걸 좀 로봇. 네. 처음 이제 개념을 봤는데, 네. 그게 상용화가 된 겁니까? 효과가 검증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까 그런 가상? 말씀드렸듯이 웹봇 자체는 그냥 용도가 사람들이 그냥 대화하는 거죠. 갑자기 뭐 시간을 물어보거나 대화를 그냥 그 친구처럼 대화하기 위한 그런 미니 툴을 하듯이 그런 서로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목적형으로 활용한 거죠, 웹봇을. 우울증 환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하고 사람을 기피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활용을 했더니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김혜경 교수님도 들어오셨네요. 저기,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이제 특별히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선희 교수님, 예, 좋은 유익한 강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